그래서 이 10장에 나와 있는 게 이 하모닉 펑션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5장에서도 하모닉 펑션이 나오고 10장에서도 하모닉 펑션이 나오는데 어쨌든 임용 범위에 하모닉 펑션이 들어가니까 저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니까 하모닉 펑션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모닉 펑션이 좀 중요하게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뒤에 여기서 중요하게 쓰이는 내용이 하모닉 컨주게이트도 당연히 중요하기는 한데 5장에서는 이제 끝까지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10장에서 우리가 비로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떤 하모닉 펑션이 주어져 있으면은 또 도메인이 좋아야겠죠.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 하모닉이면은 어떤 어널리틱 펑션이 존재하는데 그거의 실수부가 이 하모닉 펑션이 되는 이 리얼 이런 어널리틱 펑션이 존재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임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하모닉 펑션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모닉 펑션이 있으면은 얘를 뭐 UZ 이렇게도 많이 쓰죠. 어차피 Z는 X 플러스 IY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얘가 어떤 어널리틱 펑션의 실수부가 된다는 게 결국 중요한 얘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어떻게 찾는지도 당연히 궁금하겠죠. 얘가 존재한다는 건 아는데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찾느냐 이것도 주로 이제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하모닉 펑션이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어떤 그 어널리틱 펑션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 실수부가 그 하모닉 펑션이 되는 어널리틱 펑션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 예제를 좀 많이 풀어봤었는데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게 5.41에 나와 있는 6번이었던 것 같은데 UX는 XY일 때 뭐 이거에 뭐 하모닉 컨주게이트도 찾고 어널리틱 펑션도 찾고 그래서 얘도 우선은 뭐 당연히 하모닉 펑션이기는 하겠지만 하모닉 펑션인 거를 확인하는 것도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는 뭐 그냥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문제들을 보면은 어떤 뭐 미지수 놓고 이따가도 같이 풀어볼 텐데 하모닉 펑션인 거는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X, Y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어널리틱 펑션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얘를 이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죠. 그렇죠? F 프라임 Z를 그러니까 얘를 뭐 직접 계산을 해서 UX는 Y고 UXX는 0이고 UY는 X고 UYY는 0이니까 뭐 이거를 통해서 뭐 알 수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도 계산을 많이 하는데 이제 F 프라임을 결국 얘가 어널리틱 펑션이니까 이런 F가 어널리틱 펑션이니까 핵심은 얘를 뭐 U 플러스 IV라고 쓰면은 이제 U와 이제 V가 완전히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런 코시리만 방정식이라고 하는 어떤 관계로 서로 얽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이제 U랑 V가 하모닉 펑션인 것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좀 신기한 거는 보통은 뭐 실수부랑 허수부가 따로 노는 경우가 많은데 어널리틱 펑션이면은 U랑 V가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사실은 U만 알고 있으면은 V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뭐 하모닉 컨주게이트를 찾으라는 것도 결국은 이건 이제 V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U만 알고 있으면은 V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뭔가 정보가 되게 좀 불충분한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은데도 이런 어널리틱 펑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F 프라임 Z가 UX가 Y고 얘가 UY가 X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작업은 얘를 이제 Z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제 앞으로 이런 식을 많이 볼 텐데 이거를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몇 개는
i의 뭐 exy라든지 뭐 세제곱까지는 좀 굳이 잘 뭐 외우고 있진 않아도 뭐죠? x 뭐 계산하면 되겠죠. z 세제곱 같은 경우도 뭐 x 세제곱 나오고 y 세제곱 나오고 뭐 3x 제곱 y 3xy 제곱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으면은 얘는 z 세제곱이랑 관련이 있구나. 좀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z 제곱 같은 게 좀 많이 등장을 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나오고 뭔가 2xy 이런 게 나오면은 얘는 z 제곱이랑 관련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반대로 이제 z 제곱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전개하면 되니까 우리가 뭐 곱셈 공식 같은 걸 이용해서 전개하는 거랑 이제 인수분해하는 거랑은 그 난이도가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하는 느낌으로 얘가 이런 거를 거꾸로 가는 이 작업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마이너스 i에 뭐 x 플러스 iy니까 마이너스 iz가 된다. 그래서 뭐 f 프라임 z가 마이너스 iz니까 f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i z 제곱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f 프라임을 이제 z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나면은 f는 한번 적분을 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조금 더 편한 방법이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뭐 하지 않고 뭐 다른 방법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v를 찾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찾아놓고 이제 z에다가 x 플러스 i y 넣고 뭐 허수부 찾으면은 이제 그게 하모닉 컨주게이트가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ux가 vy라는 사실 이 코시리만 방정식을 통해서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uxy가 저거니까 이제 vy가 ux랑 같은데 ux가 y니까 그럼 v 입장에서는 v 뭐 xy는 2분의 뭐 y 제곱 플러스 phi x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y에 대해서 편미분했을 때 y만 남으면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굳이 상수 함수일 필요는 없고 x에 대한 함수가 살아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얘도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편미분하면은 사라질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상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y에 대해서 상수인 게 필요하니까 v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얘도 비교를 해보면 코시리만 방정식에서 두 번째 식을 살펴보면 uy가 x인데 얘가 2분의 얘를 x로 미분하면은 뭐 phi x니까 phi 프라임 x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얘가 vx가 되면 되니까 그럼 phi는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 되겠죠. 뭐 플러스 c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vxy는 2분의 y 제곱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플러스 c가 된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뭐 하모닉 컨주게이트를 찾아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저도 문제를 좀 풀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제일 계산이 좀 덜 빨리 풀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뭐 구하라는 게 뭔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미분된 거에서 한번 찾아서 적분하는 게 왜냐면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는 적분된 형태를 바로 찾는 거니까 지금은 제곱인데 이제 만약에 뭐 답이 뭐 세제곱 같은 거였다. 그러면 f 프라임 같은 거 계산하면은 대충 뭐 z 제곱 같은 게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z 제곱으로 묶는 거를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풀면은 fz가 어쨌든 z 세제곱 같은 게 나오니까 여기에 세제곱 같은 애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세제곱에 관한 식을 z로 바꾸느냐, 그래서 뭐 z 제곱에 관한 식을 z에 대한 식으로 바꾸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건데 굳이 세제곱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세제곱이면은 이제 훨씬 항이 더 많아지긴 하니까 어쨌든
뭐 문제 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같은 문제에도 뭐 한 가지 풀이만 기억을 하고 있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풀이들을 같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뭐 다른 유형이 나와서도 그렇고 뭐 다른 유형이 나올 때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이제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면은 또 좋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 y에 대한 식을 이제 z로 바꾸는 거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문제가 4번 문제가 f가 뭐 인타이어 펑션이고 u 플러스 v가 x의 사인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사인 y가 된대요. 이제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그때는 아마 u 마이너스 v가 뭐 얼마인지 알려주고 계산을 했었던 건데 얘는 이제 u 플러스 v를 물어봤는데 if를 갑자기 생각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v 더하기 iu가 되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 플러스 i의 f가 u 마이너스 v 더하기 i의 u 플러스 v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방금 좀 많이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u를 알면은 이 하모닉 컨주게이트 v도 알고 f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사실은 이제 u 플러스 v를 알아도 f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저번 시간에 같이 풀어봤던 거에서는 이제 u 마이너스 v를 알면은 f도 알 수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상수를 적절히 곱해줌으로써 왜냐하면 얘를 안다는 것 자체는 1 플러스 if를 아는 거니까 뭐 1 플러스 if를 알면은 뭐 f도 당연히 아는 거죠. 얘네를 알면은 1 플러스 if를 아니까 뭐 상수만 나눠주면 되니까 f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uv를 u 하나만 주고 f를 찾는 뭐 문제들도 많이 있고 여기서처럼 이제 u 플러스 v가 주어져 있을 때도 이제 u랑 v가 어쨌든 서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어떤 코시리만 방정식을 통해서 관련이 있으니까 u 플러스 v만 알아도 f를 알 수 있구나.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의 이미지너리 파트를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u 플러스 v를 아니까 얘가 플러스 v인데 얘가 코사인 y 마이너스 사인 y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보고 이제 얘를 이제 이 식을 z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식으로 잘 바꿔야 되는데 뭐 z는 x 플러스 iy고 이제 앞에 나와 있는 2는 어차피 그냥 상수니까 이제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닐 거고 저 코사인 y 마이너스 사인 y를 보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얘가 이제 여러 시행착오 끝에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코사인 y 마이너스 사인 y 사인 y 플러스 i의 사인 y 사인 y 플러스 사인 y가 돼요. 근데 어제 이렇게 보면은 뭔가 안 맞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1 플러스 i가 있어서 1 플러스 i 곱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미지너리 파트를 취했을 때 코사인 y 빼기 사인 y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는 지금 이제 플러스가 있으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어준 얘는 이제 안 되니까 좀 바꿀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거를 뭐 그때그때마다 좀 잘 뭐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만 알면은 이제 약간의 시행착오 끝에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얘 계산해 보면 코사인 y 플러스 사인 y 플러스 i의 코사인 y 마이너스 사인 y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제 2배의 2 마이너스 x의 이미지너리 파트의 1 플러스 i의 코사인 y 마이너스 i 사인 y가 되니까
2의 마이너스 x에 1 플러스 i에 얘가 2의 마이너스 iy가 되겠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iy고, 그러면은 이제 넣어주면 뭐 2까지 그냥 다 넣어주면, 어차피 이미지너리 파트 안으로는 실수 넣어도 되니까 2배의 1 플러스 i에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iy니까 이게 마이너스 z가 되겠죠. 맞나? 그러면은 f가 이렇게 되겠죠. 계산 잘 했나? 네, 뭐 맞는 것 같은데. 네. 계산 혹시 잘못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계속 이제 u랑 v가 주어져 있을 때 f를 찾는 것도 많이 했는데, 이제 u랑 v에 대해서 이제 뭔가 얽혀 있으면은 이제 적당히 상수를 곱해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적당히 앞에 있는 상수를 곱해서 u랑 v가 이제 u 플러스 v가 이제 어떤 함수의 뭐 실수구나 u 플러스 v, 얘가 f의 어떤 상수를 곱한 거의 뭐 실수부나 뭐 허수부가 되면은 되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f를 잘 찾아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7번 문제가 u라는 함수가 ax 제곱 y 마이너스 y 세제곱 플러스 xy가 이제 뭐 하모닉 펑션이 되게끔 하는 a를 찾고, 뭐 f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긴데, f도 찾아라. 이제 그러면은 얘는 이제 사실은 a를 진짜 뭐 계산해 보면 되긴 하겠죠. 뭐 하모닉 된다라 그랬으니까 ux 계산하고, 두 번 미분도 계산하고, 얘도 계산하고 해서 a가 3이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금방 찾을 수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얘도 어떤 f라는 뭐 어널리틱 펑션이 있어서 그거의 실수부로 나타날 거니까, 뭐 f가 지금 보면은 뭐 x 세제곱 xy 뭐 x제곱 y 이런 거 있으니까 f는 어쨌든 z에 대한 다항식일 것 같죠, 그렇죠? 아까처럼 뭐 2의 x라든지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은 뭔가 2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나긴 할 텐데, 여기에서는 다 다항식이니까 f는 z에 대한 다항식일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금방 눈치챌 수 있는 거죠. 그냥 x 제곱 y 있고 y 세제곱 이런 거 있으니까 어차피 얘는 z 세제곱 같은 거를 잘 전개해서 얻어낸 거니까 a는 3이어야만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3이든 아니면은 뭐 혹시 계산을 해서 뭐 마이너스 3 같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y 세제곱 앞에 플러스가 있으면은, 그래서 3 아니면 마이너스 3이구나라고 좀 예상을 해가면서 계산을 하면은 이제 뭐 내 답이 이렇게 틀린 답은 아니구나라고 좀 이렇게 나중에 검산 같은 걸 하거나 내가 좀 맞게 풀고 있구나라는 좀 확신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대충 값을 예상하고 뭐 계산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u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그럼 얘도 아까처럼 계산을 해보면 f 프라임 z가 ux 빼기 i의 uy로 나타나니까, 그러면은 ux가 아까 6xy였고 6xy 플러스 y였고 마이너스 i의 uy 3x 제곱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x. 그러면은 얘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보이죠. 6xy 마이너스 얘도 3i로 빼내면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그 뒤에는 y 마이너스 ix.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게 얘가 2xy 마이너스 i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뭐 뒤에는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될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앞에 있는 거를 잘 보면 얘가 z 제곱에서 왔을 거라고 이제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얘도 마이너스 i를 바깥으로 빼보면 마이너스 3i로 빼보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플러스 2i의 2xy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iy니까 마이너스 3i의 z제곱이고 마이너스 i의 z가 되니까 fz는 이거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iz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iz 제곱 플러스 c 같은 게 되겠죠. 네. 뭐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보면은 이렇게 뭔가 미분된 거를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뭐 깔끔하기는 한데,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도 풀어볼 수가 있겠죠. 진짜 코시리만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ux는 vy고 uy는 마이너스 vx고, 그래서 vy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면 vy가 ux니까 ux 플러스 y예요. 그러면은 v의 xy는 얘를 y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니까 3x 제곱 y 플러스 2분의 y 제곱 플러스 y에 대한 상수니까 그냥 x에 대한 식이 y 써도 상관없죠. 그러면 vx는 마이너스 uy인데, 그러니까 uy가 이거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y 제곱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얘 가지고 미분을 해보면 vx가 vy고 vx가 얘를 vy가 이거니까 y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이렇게 되고,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제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죠? 3xy의 제곱. 그러네. 네. 그러면은 3, 그렇구나. 그러면은 vx는 3y 제곱 플러스 phi 프라임 x니까 phi 프라임 x가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가 돼서 phi 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c가 돼서 v가 3xy 제곱 플러스 2분의 y 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c가 돼서, 그럼 이제 다 적어보면 이제 f는 u 플러스 iv인데 u가 아까 뭐였죠? 3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y 마이너스 y 세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i에 3xy 제곱 플러스 살짝 순서 바꿔주는 게 세제곱 2분의 y 제곱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얘를 z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보이기는 해요. 얘랑 묶으면은 대충 z 세제곱 같은 게 나오겠구나.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얘를 보면은 xy랑 뭐 이런 애들 보면 아 z 제곱이랑 2분의 z 제곱이겠죠. 이제 그런 거랑 연관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얘기했었던 것처럼 얘를 이렇게 z 세제곱에 대한 식으로 찾아가는 거랑 아까 우리는 f 프라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z 한번 미분된 거여서 z 제곱에 대한 식으로 찾는 게 좀 더 계산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두 방법 다 있으니까 만약에 하모닉 컨주게이트만 묻는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f까지 구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서 다시 z에다가 x 플러스 iy 넣고 전개하면은 하모닉 컨주게이트 찾을 수 있긴 한데 뭐 굳이 f를 찾을 필요는 없었으니까 밑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f를 물어보면은 굳이 그때는 하모닉 컨주게이트를 이게 v를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바로 그냥 f를 찾아주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제가 그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느낀 건데 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사실 이 상수 c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이거를 결정해 주려면 뭐 함수값 하나라든지 뭐 이런 거를 주면은 되죠, 그렇죠? 만약에 뭐 f0에서의 값이 뭐 얼마다, 아니면 이렇게 f 안에다가는 이제 복소수를 넣을 수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 걸 넣어서 이 c 값을 결정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뭐 또 다른 내용을 뭐 갖고 오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뭐 가우스 민밸류 티오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여기서 C를 결정해 주기 위해서 어떤 또 새로운 정리나 뭐 내용 같은 거를 갖고 오기도 하니까 그거는 이제 이 뭐 하모닉 컨주게이트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이제 C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모닉 컨주게이트에 관한 얘기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하려고 했는데 저도 문제를 좀 풀어 보니까 뭐 이 얘기는 뭐 아까랑 같은 얘기죠. 뭐 리얼 파트인 거 말고 그냥 이미지너리 파트를 뭐 만들어내는 뭐 이런 F도 존재한다. 뭐 똑같은 얘기니까 IF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이런 얘기 많이 했으니까 뭐 요거도 괜찮고 뭐 이런 뭐 하모닉 컨주게이트라든지 F 찾는 거 많이 했는데 이제 하모닉 펑션에서도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뭐 그것 중에서 이 리우빌 티오렘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리우빌 티오렘도 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내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리우빌 티오렘 가지고 문제를 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리우빌 티오렘은 인타이어 펑션이고 바운디드면은 얘가 상수가 된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우리가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은 뭐 인타이어 펑션인 거를 어떻게 보이게 할 거냐. 인타이어 펑션임을 보이는 거. 그래서 작년 문제였던 것 같은데 뭐 f가 어느 뭐 인타이어 펑션이면은 이거였던 것 같은데 얘도 인타이어 펑션이 된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인타이어 펑션인 거를 이제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이제 두 번째로 바운디드인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바운디드인 거를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 바운디드인 거를 쓰고 싶으면은 그냥 말로 얘기해주면은 별로 이렇게 문제가 너무 쉬워지니까 이제 바운디드인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뭐 좀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이런 거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얘는 바운디드가 아니니까 뭔가 부등식 같은 거를 이용을 하는데 한번 이렇게 꼬은 건 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바운디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바운디드인 거를 언급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풀면서 느낀 건데 이 상수가 뭔지도 우리가 좀 고민 그냥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요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바운디드 인타이어 펑션이면은 상수 함수가 되는데 그 상수가 뭔지도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타이어 펑션인 거를 보이는 거는 결국 인타이어 펑션이라는 거는 복소 평면에 있는 모든 점에서 어널리틱인 거를 보이면 되니까
결국 얘는 어널리틱인 거를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겠죠. 어널리틱임을 보이는 방법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얘기였는데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바운디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운디드를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바운디드를 얘기하려면은 얘가 뭐보다 작다라는 식의 부등식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부등식이 나와 있다. 그리고 뭐 문제에서 갑자기 뭐 인타이어 펑션이다. 뭐 굳이 어널리틱이라고 안 하고 인타이어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리우빌 티오렘을 이용하는 문제구나라고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뭐 하모닉 펑션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제 리우빌 티오렘이 성립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뒷부분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 증명은 안 할 텐데 증명은 다 안 할 텐데 하모닉 펑션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겠죠. 근데 이것들 중에서 이제 몇 개는 어널리틱 펑션의 성질에서 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증명 자체에서 증명을 할 때 U가 어떤 어널리틱 펑션의 실수부라는 거를 좀 이용해서 하는 증명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뭐 다른 것들은 진짜 하모닉 펑션만이 가지고 있는 좀 더 독특한 거를 이용을 해서 증명하는 성질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쨌든 뭐 범위가 아니니까 왜냐면 이거를 그래도 잠깐 언급을 하는 이유는 어널리틱 펑션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그거의 실수부로 나타나는 애들도 잘 알아야겠죠. 제가 뭐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출 문제를 보면은 뭐 가우스 민밸류 티오렘이라고 해서 이거 뒤에 제가 적어놨구나. 네, 가우스 민밸류 티오렘이 이런 건데 F가 어널리틱 이거 뭐 이런 디스크에서 어널리틱이면은 이런 게 성립한다. 저 이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게 뭐 시험에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꽤 최근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F에 대한 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양변에 그냥 리얼 파트만 취해주면 이 하모닉 펑션에 대한 민밸류 프로퍼티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굳이 10장에 네. 그러니까 앞에 그냥 우리가 하모닉 펑션을 배울 때 뭐 등장했어도 이제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근데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거를 증명할 때 증명을 지금 하지는 않을 텐데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를 다시 적은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뭐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를 알아야 되니까 뭐 5장에서 배울 때 나올 수는 없었던 건데 그래서 얘가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충분히 어널리틱 펑션의 성질만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것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널리틱 펑션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한 하모닉 펑션의 성질들은 그래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뒤에 이제 몇 가지 정리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새로운 게 아니고 굳이 새로 뭐 처음 등장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어널리틱 펑션의 성질로부터 얻은 거니까 하모닉 펑션의 어떤 새로운 성질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널리틱 펑션의 성질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 하모닉 펑션에 대해서 이런 민밸류 프로퍼티가 성립한다는 거를 이제 약간 암묵적 딱 뭐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거를 이용하는 게 한 번 있어서 그래도 하모닉 펑션의 성질도 그 내용은 그래도 뭔지는 알고 있으면 좋겠구나 싶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제가 뭐 얘기할 거긴 한데 이제 우리가 어떤 정리를 공부를 할 때 이제 당연히 이 정리가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정리를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 이 정리 자체를 당연히 잘 알아야 되니까 이 정리 자체만 이제 아는 걸 넘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부분은 이 정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뭐 어떤 내용을 이용해서 증명했는지가 되겠죠.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했는가. 저 이것도 알아야겠죠, 그렇죠? 이걸 같이 알면서, 왜냐하면 이거에 증명을 할 때 뭐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가 쓰이니까 우리가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겠고, 두 번째로는 이 정리 자체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정리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뭐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이 정리를 이용해서 뭐 뭘 할 수 있는지, 뭐 어떤 새로운 정리를 증명할 수 있는지, 얘네까지 같이 좀 유기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가우스 민밸류 티오렘을 예로 들면은 우리가 얘를 어디서부터 증명을 했냐면, 뭐로 이용을 해서 증명을 했냐면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로부터 증명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이 가우스 민밸류 티오렘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이었던 것 같은데, 말을 티오렘으로 썼을 거예요. 그래서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을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우스 민밸류 티오렘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거 하나만 공부하기보다는 이거랑 같이 얽혀 있는 애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타고 넘어가서 뭐 엄청 많이 다 공부하면 좋긴 하겠지만, 적어도 얘로부터 얘가 뭐 어디서 왔는지, 얘로 뭘 할 수 있는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같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것도 뭐 한번 그냥 기출문제 있길래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가우스 민밸류 티오렘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쨌든 내부에서의 함수 값이 그냥 그 내부 어떤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반지름 R짜리, 반지름 R을 아무거나 잡아서 그냥 그 둘레를 적분하면은 그 안에 있는 함수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어널리틱 펑션의 뭐 성질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계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점 하나 있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경계. 사실 1차원에서 그냥 뭐 미분 가능한 함수 같은 거를 예로 들면은 양끝점에서 함수값 이렇게 정해놓고 뭐 미분 가능한 함수 그려라라고 하면은 뭐 엄청 많이 그릴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아무렇게나 막 그릴 수가 있는데, 이제 복소 함수에서는 이제 내부랑 경계랑 이렇게 완전히 따로 놀 수가 없는 거죠. 얘 말고도 뭐 이런 것도 그릴 수가 있고 한데, 복소 함수에서는 경계랑 내부랑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뭐 이런 민밸류 티오렘도 성립하고, 결국은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가 얘기했었던 것도 결국 그런 거였죠, 그렇죠? 어떤 함수값이랑 그 점 중심으로 적분값이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도 내부에서는 최대값 가질 수 없다라고 한 얘기도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또 증명하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예전에 아이덴티티 티오렘이라고 해서 어널리틱 펑션의 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였죠. 얘가 뭐였냐면 뭐 F랑 G가 둘 다 어널리틱이고, Z에는 어떤 시퀀스인데 그 도메인 안에서 어떤 리밋 포인트를 가지는 어떤 시퀀스래요. 그러니까 그냥 뭐 Zn이 뭐 어디론가 가고 있다, 뭐 이런 수열에 대해서. 근데 이 아이덴티티 티오렘이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이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얘네가 요 수열 값에서만 같으면, 그러니까 되게 일부분에서만 같은 거죠. 왜냐하면 D라는 어떤 영역에서 그냥 이렇게 점 찍힌 애들이니까 어디로 가고 있긴 한데, 이 점 찍힌 애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만 만족하면 F랑 G가 그냥 D에서 전체 다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되게 일부분에서만 알면은 전체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뭔가 이 함수 값들이 아무 값이나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덴티티 티오렘이 있었는데, 얘도 하모닉 펑션에 대해서 성립을 하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예로 봤었던 게 사인 Z 같은 거를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뭐 그냥 원래 알고 있는 그냥 x 이 실수에서 정의된 사인 x가 있는데, 얘네 둘은 뭐 적어도 실수 축에서는 일치하죠, 그렇죠? 왜냐면 얘도
실수로 제한시키면은 두 개가 똑같아지죠. 그렇죠? 같은 함수가 되죠. 그래서 얘는 실수해서 잘 정리된 거를 복소수로 그대로 확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실수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이 수열 아무거나 하나 잡아도 리밋 포인트가 존재하죠. 그렇죠? 그냥 뭐 이런 리밋 포인트가 잘 존재하는 이 영역이 되니까. 근데 하모닉 펑션에서는 이런 성질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Z가 0인데 0이라는 어떤 영함수를 생각해 보면은 얘는 뭐 당연히 이 허수축에서도 0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도 얘가 실수인 거. 얘 당연히 하모닉이고 0인 상수함수니까. x도 하모닉인데 이런 부분은 v라고. 하모닉이니까 얘는 실수니까 u랑 v가 둘 다 똑같이 허수축에서 같아요. 그러니까 u랑 v가 뭐 허수축에서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아이덴티티 시오렘 같은 게 성립하려면은 u랑 v가 그냥 전체 다 해서 같아야겠죠. 근데 뭐 당연히 이 x라는 함수랑 0이라는 함수는 달라요. 그래서 하모닉 펑션에서는 이런 어널리틱 펑션에서 갖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 시오렘 같은 게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좀 이제 어널리틱 펑션이 갖고 있는 성질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뭐 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냥 u가 하모닉만 가지고는 안 돼서 뭔가 더 다른 조건이 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 티오렘 이제 그 자체로는 거짓인데 뭐 발레도 생각을 했죠. 발레도 잡았는데 근데 우리가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 조건을 좀 더 넣어서 여전히 참이 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모닉인데 상수함수인 거를 생각하면은 얘는 이제 아이덴티티 티오렘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약해지는 거죠. 하모닉 펑션이 뭐 상수함수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이런 x 같은 것도 그렇고 아까 이때까지 계속 봐왔던 되게 복잡한 함수들이 전부 다 하모닉 펑션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아이덴티티 티오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되게 제한을 많이 줘서 상수함수이면은 이런 아이덴티티 티오렘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널리틱 펑션이랑은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좀 더 제한 조건이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어널리틱이라는 말이 갖는 성질이 되게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거를 이용을 하면은 아까 이 가우스 민밸류 티오렘이 하모닉 펑션에서도 성립을 했는데 뭐 똑같이 맥시멈 프린시플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증명할 때는 이제 아까 얘기한 아이덴티티 티오렘 같은 게 이제 필요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용을 하면은 하모닉 펑션에 대해서도 이런 맥시멈 프린시플이 성립을 하고 뭐 당연히 어널리틱 펑션에서 이 성립을 했다는 것도 되게 중요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 가지 참고용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은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나 하모닉 펑션에서도 이런 뭐 맥시멈 프린시플이 성립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 아마 그 다음에가 네 이제 요것도 뭐 당연히 뭐 잘 나올 일은 별로 없겠지만 뭐 푸아송 인테그랄 포뮬라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널리틱 펑션에서는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가 있었는데 이거는 되게 엄청 중요했었죠. 왜냐면 얘가 아마 8장에 나왔었던 내용 같은데 이제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선은 뭘 제일 먼저 했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어널리틱 펑션이 이제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나고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나니까 모든 도함수들에 대해서 한 번 미분 가능하면은 무한번 미분 가능한 것도 이제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로부터 알 수가 있었고 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 뭐 레지듀 티오렘도 마찬가지로 이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로부터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코시 인테그랄 포뮬러가 이제 그만큼 되게 중요했는데 이제 하모닉 펑션에서는 이거에 대응되는 게 이 푸아송 인테그랄 포뮬러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 뭐 새롭게 증명을 하는 내용은 아니고 결국은 이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에서 양변의 리얼 파트 취해서 얻은 거니까 이제 뭐 좀 식이 복잡하긴 한데 우선은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는 되게 뭐 식이 좀 복잡해 보이죠. 어떤 뭐 클로즈 디스크를 포함하는 도메인에서 어널리틱이면은 이런 게 성립한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를 다시 쓴 겁니다. 이게 제타 마이너스 1이 아니었을 텐데. 네, 이거 오타입니다. 네. 그래서 얘는 그냥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를 이제 다시 쓴 것뿐이고 밑에 나와 있는 것도 그냥 매개화해서 쓰면은 됩니다. 그냥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를 좀 다른 방법으로 적어본 거예요. 우리가 가우스 민밸류 티오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를 그렇게 적어봤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게 적어본 것뿐이고 이제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떤 조작들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잘 나타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되고 그냥 식을 조작한 거니까 그냥 잘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은 열심히 계산을 하면은 이 하모닉 펑션에 대해서도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처럼 어떤 내부에서의 값을 그냥 그 점 포함하는 어떤 둘레에서의 적분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모닉 펑션도 어널리틱 펑션처럼 뭔가 경계에서 값이랑 내부에서의 값이랑 서로 완전히 따로 노는 거는 아니고 그냥 이런 어떤 적분 관계식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게 이 하모닉 펑션에서 좀 그래도 이 하모닉 펑션을 언급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네, 이제 이런 적분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0부터 2파이까지 그냥 R제곱분의 R제곱 D파이가 1이 된다. 이거 뭐 당연히 증명하기 쉽지 않아 보이죠, 그렇죠? 이거를 그냥 계산하라고 하면은 계산하기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R이랑 R가 얘네가 전부 다 뭐 적분가치랑 무관하게 나오니까 우선은 뭐 분자분모를 뭐 R제곱 같은 걸로 나눠서 좀 이제 약간 간단하게 만들고 계산하려고 보면은 이제 분모에 코사인 세타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코사인 파이죠. 코사인 파이 같은 게 있어서 이거 적분하는 게 이 푸아송 인테그랄 포뮬라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뭐 이런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 그래서 이런 얘도 당연히 하모닉 펑션이 되죠. 그래서 그냥 이걸 생각하면은 바로 요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어제 뭐 그냥 요런 적분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요런 적분 형태가 그래도 얘도 뭔가 완전히 새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에서 결국 증명하는 과정을 보면은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를 좀 이렇게 잘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고 양변에 리얼 파트를 취해주면은 됩니다. 양변에 리얼 파트만 취해주면 되니까 그럼 이제 아까 봤던 좀 복잡하게 생겼던 얘가 그리고 요거에 리얼 파트가 되니까 요거 자체는 좀 많이 본 거죠, 그렇죠? 여기 안에 있는 실수부 안에 들어있는 얘는 많이 본 거니까 얘를 그냥 실수부를 취하면은 얘가 되니까 그래서 우변에 나와 있는 이제 요런 형태의 식을 보면
이게 좀 쓸데없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얘는 그냥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에서 양변의 리얼 파트 취해서 얻은 거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푸아송 인테그랄 포뮬라는 그냥 제가 언급만 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하모닉 펑션에서도 그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에 대응되는 이제 뭐 뭔가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모닉 펑션 자체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한테 좀 더 중요한 거는 어널리틱 펑션에 대한 얘기니까, 왜냐면 어널리틱 펑션이 갖고 있는 성질들이 뭐 워낙 많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되, 그래도 하모닉 펑션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하모닉 펑션은 어널리틱 펑션의 리얼 파트 아니면 이미지너리 파트로 얻어지니까 이제 하모닉 펑션의 성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면은 좋겠죠. 그래서 그냥 어널리틱 펑션이랑 관련이 있는 성질들 몇 개만 좀 가지고 왔고, 뭐 이거 말고도 하모닉 펑션이 만족하는 뭐 다양한 성질들이 있는데 그거는 범위를 좀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뭐 소개는 하지 않았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뒤에 나오는 내용들 좀 뭐 읽어 보시면은 뭐 시험 공부에는 뭐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까지 해서 이 진도를 좀 내용에 해당하는 9장 10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살펴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전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9장 10장에 나왔었던 내용들, 뭐 레지듀 티오렘이나 뭐 이런 것들만 풀어보지 않고 그냥 전범위에 해당하는 거, 복수 1, 2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다 해서 좀 기출 문제를 같이 좀 당분간 한 3주에서 4주 좀 넘게 옛날 기출 문제들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